마침내 다시 시작된 프리미어리그 그 속엔 캡틴 손흥민 선수의 10번째 시즌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엔 반드시 트로피를 들고 싶다며 굳건한 의지까지 보여준 가운데 모두의 기대 속에 시즌이 시작되었다. 제가 바라는 거요? 우승이며 전 트로피를 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전 꼭 팀을 위해 트로피를 들고 싶습니다. 꼭이요. 이제는 한 번쯤 트로피를 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현재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개막전 경기가 끝나고 엄청난 반응들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친 활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레스터시티 킬러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직접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토트넘은 계속해서 강하게 몰아붙였고 레스터시티는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만 보여주었는데요. 레스터시티 표인 손흥민 선수 때문에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레스터시티가 원래 이렇게 내려앉는 팀이 아니다. 레스터시티가 이렇게 내려앉는 전술을 가져온 것은 손흥민 단 한 명 때문이다. 만약 토트넘에 손흥민같이 위협적인 월드클래스 선수가 없었다면 라인을 올려 공격했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영국 레스터에 위치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24에서 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다른 빅6 팀들은 대부분 개막전 경기에서 승리해 승점 3점을 가져간 반면 토트넘은 상대가 승격팀인 레스터시티임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둔 것인데요. 토트넘이 이기는 것이 당연했던 경기였기에 또다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승점 1점만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계속되었지만 프리시즌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개막전에서도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와 무승부를 거두게 된 것인데요.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고 기다렸던 현지 팬들도 점차 그의 감독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같은 전술만 들고 나온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0경기 이내로 경질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프리미어리그는 그렇게 쉬운 리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상대 감독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파악하지 못해 당하는 모습이었지만 중후반기 들어서부터는 전술이 다 파악됐기 때문에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와 쉽게 당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전술이 다 파악되었다면 유연성을 발휘해 플랜 B를 들고 나와야 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지만 시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리그부터 일본 리그,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모두 우승하고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하게 된 감독이지만 그동안 전술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술을 바꾸지 않고도 모두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명장으로 불리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마저 프리미어 리그에 부임한 뒤 계속해서 전술을 변경해 경기를 나서고 있고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 또한 전술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의 감독들도 전술을 변경하며 매 경기를 나서는 상황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시즌이 시작하기 앞서 한 인터뷰에서 제 머릿속엔 우승밖에 없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아직은 제가 토트넘 레전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을 위해 반드시 트로피를 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시작을 앞두고 기존 스트라이커의 히샬리손, 대체인 본머스 소속 스트라이커 솔랑케를 1100억에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새로 영입한 솔랑케 또한 캐가 들어가 팬들은 새로운 송케 조합의 탄생이라며 그들의 조합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되는 가운데 라인업이 발표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비카리오를 중심으로 우도기 판더벤 로메로 포로로 컵백을 사르와 벤탄쿠르 메디슨이 3선을 최전방엔 손흥민 솔랑케 존슨으로 베스트 11을 구성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토트넘이 압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초반에 강한 승격팀답게 레스터시티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았지만 그와 반대로 아예 내려앉아 수비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즌도 그랬듯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 축구를 하는 토트넘이기에 공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레스터시티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는데요. 전반 7분 존슨의 골이 나올 뻔하기도 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헤더 슈팅을 시도했고 상대가 걷어냈지만 다시 들어온 공을 존슨이 슈팅해본 것인데요. 상대 키퍼에게 막히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송케 조합의 첫 콤비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매우 정확한 롱패스가 솔랑케에게 전달됐고 이를 받은 솔랑케의 헤더가 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습니다. 솔랑케 영입이 탁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은 중앙에서 히샬리송 말고는 헤더를 시도할 선수가 없었는데 솔랑케가 들어오면서
크로스를 올리면 헤더로 이어져 골로도 이어지는 아주 위협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반 14분에도 솔랑케의 헤더가 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전반 29분 마침내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1호 골의 주인공은 페드로 포로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냈고 메디슨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리자 뒤에 있던 포로가 달려와 헤더 슈팅을 하면서 그대로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토트넘에겐 헤더 슈팅이라는 강력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 옵션으로 인해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나가기 시작한 토트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했는데요. 전반 33분 프리킥 상황에서 또다시 메디슨이 크로스를 올렸고 존슨이 이를 받아 슈팅해봤지만 빗나가면서 골킥으로 이어졌습니다. 1대0으로 뒤처지자 급해진 레스터 시티는 비카리오가 조금 나와있는 것을 이용해 장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거리가 거리인 만큼 크게 벗어나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전은 거의 반코트였다고 할 정도로 레스터 시티는 유효 슈팅 연계를 기록하며 토트넘이 압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후반전을 기대되게 만드는 흐름이었습니다. 후반 10분 솔랑케의 데뷔골이 터질 뻔하기도 했는데요. 사르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까지 들어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키퍼에게 막히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1분 뒤 벤탄쿠르까지 결정적인 골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스 안에서 포로와 2대1 패스를 시도해 결정적인 찬스로 슈팅까지 가져가 봤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레스터 시티의 역습으로 결국 실점하게 된 토트넘인데요. 이후에 추가 득점과 실점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전문가들은 의외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토트넘에게 손흥민이 없었다면 1대1 무승부가 아닌 1대0 패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 영입한 솔랑케가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결정적인 기회를 몇 번 놓쳤기 때문에 손흥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에게 무너졌을 것이다. 손흥민이 해주는 역할들이 생각보다 많고 무엇보다도 손흥민이 있다는 존재만으로 수비수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렇게 수비수를 끌어당겨주면 공간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공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승격팀에게까지 무승부를 거둔 만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에게는 칭찬을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는 평을 남긴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에 정말 좌절했다. 우린 실점하기 전까지 경기를 정말 잘 통제하고 있었다. 전반에 우리는 경기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고 올바른 패스 선택을 해야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프리미어리그다. 우리 팀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 상대팀에게 기회가 간다. 레스터가 그랬던 것 같다. 정말 좌절했다.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교훈이고 팀이 최고가 되려면 치명적이어야 한다. 우린 골을 위해 축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압박하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득점을 노리는 것이다. 오늘은 너무 실망스럽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우리에겐 실망스러운 밤이었다. 전반전은 훌륭했고 경기를 지배했지만 후반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레스터가 골을 넣은 뒤 평정심을 잃었다. 이건 지난 시즌에도 있었던 문제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골 앞에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그로 인해 대가를 치른 것이고 오늘 밤을 이렇게 낭비한 것은 실망스럽다. 우리의 축구나 노력이 아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 감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긴 했지만 또다시 전술을 변경하려는 생각은 없어 보여. 이를 본 현지 팬들은 전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진 것이 아니야 플랜 B가 필요한 거라고. 제발 전술을 바꿔. 이 정도 했으면 전술을 바꿀 때도 됐잖아. 제발 이제 안 먹히는 전술 그만하고 새로운 전술 좀 들고 와줘요. 지난 시즌에도 본 같은 패턴, 같은 인터뷰, 같은 전술. 이젠 정말 지겨워.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면 해결될 문제일 텐데 왜 해결하지 않는 거지? 이 정도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플랜 B를 안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랜 B를 짤 줄 모르는 감독이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한 전술만 고집할 리 없어. 이대로 가면 경질일 텐데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인내심이 좋기로 유명한 현지 팬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지 못한 가운데 다음 경기에서는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와 손흥민 선수의 바램대로 트로피를 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자가 3,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